초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티가 잘 안 나고 나중에 안과 검진에서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조금 알기는 어려우신데요. 그래도 녹내장과 달리 통증이 없고 그리고 당장의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처럼 뭔가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눈이 뿌옇게 보여서 조금 백내장이 의심된다 하시면은 그때는 혹시 모르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발성 백내장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외선 노출인데요.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보게 되면 안 좋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끼듯이 강아지, 고양이들도 너무 장기간 자외선을 노출되게 되면은 이제 백내장이 유발되는 속도가 조금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글을 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대낮에 햇빛이 강할 때 나간다기보다는 초저녁 이후에 산책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일 선글라스를 껴야 되나? 이거를 되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매일 선글라스 끼는 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추천이 되는 몇 마리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거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초기에서 미성숙 백내장을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게 더 진행이 되기 전에 한 4개월, 길게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한 수술이나 치료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조금 모니터링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는 제가 백내장 설명편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일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를 이제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어야 하고 그 백내장 말고 기타 다른 안과 질환이 없어야만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노견이라고 하면은 전신 컨디션이랑 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고민할 요소들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제 전신 건강이 좋고 눈에도 괜찮으면 충분히 수술이 지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모든 보호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노견이라고 하면은 보호자님의 의지와 아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결정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백내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안내염이 무조건 온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성숙, 과성숙 때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염증의 원인이 되니까 왜냐하면 염증이 된 안내염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프니까 백내장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되진 않나요? 그러면 백내장이 있다고 안내염이 진행된다 이런 거 LIU? 네. LIU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말로 하면 수정체 포도막염인데요. 보통 백내장이 있으면은 그 단계와 상관없이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사기 백내장, 과성숙 백내장일수록 조금 더 그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염증에 조금 더 취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백내장이 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수정체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소염 치료로 억제하는 방법들도 있어서 꼭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수정체 포도막염이 심화되게 되면은 전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수술을 조금 권장 더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수 선생님 보시기에 그냥 백내장 수술하는 거랑 반복적인 수정체 포도막염이 있었던 아이 백내장 환자랑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수술 성공률, 합병증? 제 경험적으로는 단순히 백내장만 있는 경우에는 수정체 포도막염은 좀 미미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당뇨성 백내장일 때, 당뇨 같은 내분비계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염증이 훨씬 더 빈도가 잦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당뇨나 쿠싱이 있었다, 눈에 반복적인 포도막염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그러면 수술 후 합병증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수술 후 합병증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백내장 때문에 더 유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발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당뇨성 백내장일 때 더더욱 수술이 더 지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당뇨성 백내장은 팽대성 백내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수정체가 점점 물을 머금게 되면서 언젠가는 파열의 위험성도 존재하는데 그럴 때는 또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좀 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더 빨리 추천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뇨 환자라면은 그만큼 혈당 수치도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돼서 반드시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백내장 수술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 안약을 늦게 넣거나 무리한 운동,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 위를 만졌을 때 눈이 말랑해져요. 눈이 말랑한 건 안압이 떨어진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막염이 잇따르게 됩니다. 포도막염은 쉽게 말해서 눈 안에 염증인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은 굉장히 염증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포도막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염증이 만약에 잘 컨트롤이 되지 않다 하면은 안압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호자님께서 안약을 제때제때 몸 맞춰서 넣어주셨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증이 지속이 됐다 했으면은 안압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에 이제 포도막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라면 상관없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한 달 이전이 되었을 때 수술 직후에는 각막 절개했던 부분이 아직은 다 붓지 않았을 거라서 흥분하는 일이 있었을 때 안방수가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더 안압이 낮아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수술 받았던 병원 다시 가셔서 제대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내염이 심하게 온 거라면 말랑해지는 거 외에 항상 충혈이 동반되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동반되거나 그러나요? 축동이 동반되거나 하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포도막염이 너무 심해져서 눈 안쪽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안내염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안내염의 경우에는 충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눈 안에 아예 농이 쌓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눈 안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압이 너무 많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눈 안에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호자님들께서 보셨을 때 눈 안에 있는 부분이 좀 빨개 보인다거나 그런 좀 이상한 병변들이 확인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소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안구 초음파나 뭐 이런 걸로 진단을 하나요? 안구 초음파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안과 가장 기본 검사인 세극등 생체 현미경으로만 해도 그거 다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안방 구조가 아니라 안구 후방 뒤쪽에 있는 문제라면 그때는 안구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안약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나요? 만약에 많이 상태가 심화가 되었다면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약물 치료, 먹는 약이랑 안약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잘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의 심각도가 꼭 눈이 말랑한 거랑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눈이 말랑하다는 것 자체가 안압이 낮은 거는 맞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랑한 것 같다가도 막상 진짜 안압을 쟀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저안압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